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그 장명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이어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름 짓는 순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사주팔자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씨에 따른 음령오행을 살펴본 다음에 음령오행에 따른 한글 이름을 작성하는 거.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성씨에 따른 수리오행 살펴보고 그 다음 원형이정의 수리 확인, 그 다음 자원오행을 판단하고 불용문자나 불이문자 확인하면은 이름 짓는 것은 어느 정도 끝난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한글 이름부터 한번 지어 보기로 합니다. 지난번에 그 분석한 사주팔자가 지난달 3월 18일 정도에 태어난 아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아기가 만약에 박씨라고 가정을 하고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박씨라면 어떻습니까? 성씨의 그 첫자가 박이니까 이렇게 박이죠, 그죠? 이렇게 박이면은 비읍이잖아요, 그죠? 비읍이니까 수호행에 해당되겠죠. 수호행에 해당되니까 두 번째 글자가 여기 목에 해당되는 요 글자이거나 아니면 금호행에 해당되는 요 글자가 해당되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씨가 수호행이니까 금, 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고, 그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고, 끝자는 다시 또 수호행으로 돌아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글자가 목오행으로 한다면은 화오행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름의 두 번째 글자는 도로 수오행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정도로 보시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박상현으로 한번 해보기로 하죠. 이렇게 박상현으로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요 상자면은 여기 금이죠, 그죠? 자, 성씨가 수오행이고, 자, 이름의 첫자가 이렇게 금오행이고, 그 다음에 현자면은 여기 해당되죠, 그죠? 이영 히읗이니까 첫 번째 여기 히읗이, 그죠? 수, 금, 토로 이렇게 하면 서로 상생되는 구조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박상현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박상현으로 했을 때 이 성씨에 따른 수리오행이 어떤 게 좋은 수리오행인지, 이 박씨 같으면 어떻습니까? 육획이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육획이잖아요, 획수가, 그죠? 육획 성씨에 따른 수리오행이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보시면은 육획의 성씨는 이런 식으로 좋은 수리오행에 배열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요 좋은 수리 배열이, 자, 요렇게가 좋은 수리 배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그러면은, 그죠? 자, 박상현이니까, 자, 이 박씨가 육획이죠, 그죠? 육획이니까, 요런 정도 한번 따져볼까요? 요런 정도 따져보면은, 자, 육획, 자, 그 다음에 구획, 구획이죠, 그죠? 첫자가 구획, 끝자가 구획, 이렇게 하니까, 원격이면은, 요거 두 자죠, 그죠? 18핵, 여기 있죠, 그죠?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현격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요거 두 자죠, 그죠? 이렇게 15핵,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 입격은 성씨하고 이름 끝자하고 이렇게 하면 또 15핵이죠, 그죠? 맨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전부 다 더한 거 정격이죠. 6획, 9획, 9획이니까 18에다 24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배열에 이름의 첫자하고 끝자하고 그 다음에 이름의 성씨와 그 이름의 첫자, 그 다음에 성씨와 이름의 끝자, 성씨하고 이름의 그 모든 글자가 전부 다 한 그 정격이 요 수리 배열에 전부 다 포함이 돼야 좋은 수리 배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자, 원격은 이름의 첫자하고 이름의 끝자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형격은 성씨하고 이름의 첫자의 합이고요. 그 다음 입격은 성씨하고 이름의 끝자의 합을 말하고요. 정격은 모든 글자의 합을 말한다. 전부 각각의 합이 전부 요 숫자에 포함이 돼야 가장 좋은 수리 배열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그 분석한 데서 어떻습니까? 용신이 자 수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수목이라고 그랬고 이름이 한글로 상현인, 자, 그런 글자를 찾으면 되겠죠. 자, 한자 사진에서 찾은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자, 그러면은 한자 사진에서 직접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한자 사주 플러스.net 이렇게 검색해서 브라우저에 치고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위에 이 부분은 직접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귿을 누르면 디귿이 나올 테고, 그죠? 그 중에서 만약에 뭐 당자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내리셔 가지고요. 쭉 내리시면 다시 검색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는 난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상현이죠, 그죠? 자, 상현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시고 용신이 수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수목인
오행을 찾는데 너무 많으면은 좀 곤란하니까 한 7획 이상으로 그것도 이제 획수순으로 검색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상현이라는 글자가 7획 이상인 것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뜻이 좋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그죠? 뭐 혼백이니까 근육이 아프거나 뭐 이런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그 다음 어지러울 현도 있네. 그죠? 이런 거. 요거는 불용문자니까 가급적 피하면 좋다 하는 건데 요즘 불용문자는 별로 그거 배제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자, 좋은 수리 배열이 어떻습니까? 9획, 요 정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9획, 2획, 그 다음에 9획, 9획, 9획 26획 이 정도, 그죠? 여기 조금 적어 놓고 나가는 게 낫겠네요. 자, 보시면은 9획 2획 하고요. 9획, 9획 하고, 9획 26획, 요 정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요 정도만 찾아가지고, 그죠? 자, 위에 그 첫 번째 글자 상자가 전부 9획인 것만 찾아야 되겠죠. 그죠? 상자가 9획인 거 여기는 없죠. 그죠? 여기가 하나 있네. 그죠? 여기가 9획이 하나 있고. 자, 여기가 9획이죠. 그죠? 여기가 9획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요것도 9획이죠. 그죠? 그 다음 요것도 9획이고. 그 다음에 상자도 여기, 요거는 10획이네. 그죠? 10획이니까 이건 아니고. 자, 이 정도 해갖고 보시면은 후획 9획이니까 요 상자하고, 그죠? 요 글자하고, 그다음 요 글자하고, 자, 요 글자, 요거는 아니고, 그죠? 요런 글자가, 어느 정도 범위에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박상현이면 어떻습니까? 자, 박상현이면은 요렇게 박이죠. 그죠? 요렇게 박이고, 그 다음에 상은, 만약 요 글자를 한다고 치면은, 자, 요렇게 상이죠. 그죠? 요렇게 상하고, 그 다음에 현자가 요렇게죠. 그죠? 요렇게니까, 요런 글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잘 안 보이는구나.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죠? 글자가 가운데 이렇게 현자도 이렇게 삼수변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글자가 좌우로 이렇게 전부 다 성씨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나눠지는 거 이런 걸 가지고 횡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글자가 전부 옆으로 이렇게 다 나눠지면은 친구 간이나 동료 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따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거는 횡파는 전부 다 옆으로 쪼개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이런 글자도 있죠. 그죠? 이렇게 같으면 어떻습니까? 상하로 짜개지죠. 그죠? 이렇게 상하로 전부 다 쪼개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종파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하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종파라고 해가지고 또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 석자 중에서 적어도 한자 정도는 다 같이 이렇게 쪼개지는 쪽으로 포함되지 않는 약간의 균형을 맞추는 자 그런 정도로 찾으시는 게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박상 요거상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제돼야 되겠죠. 그죠? 현자가 이제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요거를 배제하면은 요런 식으로 지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름은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박상현 요런 식으로 지어야 옳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자 사전에서 좀 더 많은 범위를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설명으로 이렇게 드리다가 보니까 모든 글자 다 찾아서 할 수 없으니까 한 화면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찾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찾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한글이든 한자든 여긴 석자까지 가능합니다. 하시고 여기 자원오행이나 부수를 기재하시고 획수 기재하시고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 어떤 식으로 순순위로 보여줄 건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오행도 두 자까지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은 장명하실 때 한자사전 상당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을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상현에서 요거는 현재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가지고 요 글자하고 그죠? 요 글자하고 요렇게 요 학교 상자하고 빛날 현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획수로는 박씨의 그 6획하고 그 다음에 9획, 9획 이렇게 되니까 원형 이정의 그 수리 5획에 상당히 맞는 자 그런 범위에 속할 것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어떻습니까? 감명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감명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현재 이것도 지금 현재 요게 밑에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은 박상현 이렇게 되니까 6획, 9획, 9획이 되니까 원형 이정이 이렇게 잘 맞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름의 그 성씨에 여기 6획하고 그죠? 자, 여기 9획. 자, 이렇게 9획이잖아요. 자, 원격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니까 18획 여기 있죠. 그죠? 요렇게 18획. 그 다음에 형격은 이름의 성씨하고 이름의 첫자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15획이죠. 그죠? 이렇게 15획이 맞고, 그 다음에 입격은 여기 이름 성씨하고 이름의 끝자 요거 하면 15획이죠. 이렇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글자에 다 합한 글자가 요 전격이 됩니다. 하시면 여기 2, 9, 18이고 그죠? 여기 6획을 다 하니까 24죠. 그죠? 이렇게 원형 이정이 이렇게 맞아진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렇게 전부 다 세로로 이렇게 다 나눠지면은 곤란하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는 못 나눠지잖아요. 그죠? 나눌 수가 없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글자 정도는 적어도 같은 횡파나 종파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 분파 여부, 여기가 거기 해당되면은 요게 감점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불용 문자, 사용하지 않는 문자, 불임 문자 이런 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조와의 조화, 목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좋다. 그 총점 1300점 만점에 1300점 나왔으니까 아주 좋은 일입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좀 실감이 좀 덜 나니까, 자, 이 부분도 직접 사주 플러스의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이 부분이 그 사주 플러스의 장명 감명 프로그램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네임.사주 플러스 단넷 하시면 바로 들어옵니다. 브라우저에서 네임.사주 플러스 단넷 하시면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자, 쭉 내리셔가지고 성씨가 아까 박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박씨 이렇게 하고 성씨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 상현이라고 그랬죠. 그죠? 상자 이렇게 누르시고, 학교 상자라고 그랬죠. 요거죠. 그죠? 자, 이렇게 누르시고, 자, 현자죠. 이렇게, 자, 빛날현 요거였죠. 그죠? 자,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주팔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사주팔자 명조를 다시 찾기가 못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용의 신축하는 대신에 이미의 오행을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수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수오행하고 자, 모오행만 맞으면 될 것 같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죠. 자, 그러 놓고 나서 자, 이런 풀이 보기 자,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1200점 만점으로 나오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완벽한 자, 이름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 자신의 이름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감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장명하는 방법, 한자 사전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장명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고 직접 사주 플러스의 그 장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장명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